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능을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모두 다 똑같이 대학 입시만 바라보고 딱 목표가 한 개니까 그리고 그것만 보고 왔고 그 딱히 이제 주변 친구들이 경쟁 상대라고 의식할 여유도 없으니까 그냥 내 공부에만 집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수능 망치고 그래도 들어온 대학교인데 열심히 해보자 하고 들어온 건데 적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니까 나름 이제 제 꿈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제 다 사람마다 꿈이 다르니까 내가 이걸 잘 해나가고 있는 건지 그냥 두서없이 여러 가지 다 찔러보기만 하고 잘 해나가고 있는 건 잘 모르겠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 가족, 부모님 다 이제 힘이 돼주고 이제 절 믿어준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완전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모님하고도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경쟁자로만 느껴져요. 그냥 경쟁이 나쁜 건 아닌데 아직 많은 경쟁을 해본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이러는 게 그냥 막 무섭고 이게 더 의욕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기가 죽고 막 부담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더 집중하고 싶고 이제 남들을 더 넓게 바라보고 이제 그런 편견을 안 가지고 싶은데 그냥 더 남들이 더 의식되고 저 자신한테 더 집중이 안 돼요. 몇 살이에요? 저 올해 20살인데 빠른 년생이어가지고요. 19살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 18살 넘었잖아요. 딱 만 18살. 만 18살. 네. 한국 나이로는? 네. 20살. 네. 인간이 어떠냐 하면 이 3살 때까지는 부모가 전적으로 보호해 줘야 돼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는,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른들 하는 걸 잘 따라 배우도록. 그럼 이제 사춘기라는 게 뭐냐? 사춘기라는 게 이게 어른으로 되는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기가 해봐야 돼요. 뭐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20살이 딱 넘으면, 우리 나이로 20살, 만 18살이 넘으면 완전히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는 제비새끼를 어미가 어릴 때는 먹이를 입에 물려주고 입에 넣어주고 조금 크면 어미 입에 있는 먹이를 제비새끼가 뺏어 먹도록 해요. 그때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제비새끼가 시끄럽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날개가 달면 날아가서 자기가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제비새끼가 둥지에서 날아가면 그 제비새끼가 걱정이 돼서 어미 제비가 따라다니는 법도 없고 또 새끼 제비가 힘들어서 어미 제비를 따라다니는 법도 없어요. 제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계 생물이 그래요. 그런데 그 제비 새끼를 만약에 계속 먹이를 입에 넣어줬다. 그래서 몸집이 큰 제비가 되도록까지 계속 먹이를 입에 넣어줬다 하면 그 제비는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도 없고 날개에 이 근육이 안 생겨서 날 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즉 과잉보호다 이런 얘기. 자기가 이 중고등학교 때 벌써 부모하고 마찰도 일으키면서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부모 말 안 듣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자립한다는 얘기거든요. 판단도 부모 판단을 참고하지만은 자기 판단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는 훈련 기간을 거쳐 가지고 20살이 딱 넘으면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우리에서 과잉보호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은 이렇게 덩치가 큰 결혼하면 애도 낳을 수 있는 이런 어른이 됐는데 이 심리 상태는 어떠냐? 아직 갓난아기처럼 계속 돌봐지는 상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야생동물을 방출하듯이 여기다 내놓으니까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과정을 거쳐야 자기도 자생하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밟히고 아시겠어요? 밥 먹을 때도 늦게 가면 밥 채워버리고 없고 전에는 엄마가 늘 늦게 가도 딱 차려줬는데 점심시간에 딱 안 가면 어때요? 늦게 가면 뭐 다 문 닫아버리고 없고 기숙사도 늦게 들어오면 뭐 문장 앞버리고 못 들어가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존을 이제 터득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어렵다면 그거는 부모가 자기를 과잉보호했다는 거고 자기가 자기의 육체적 성장 과정에 걸맞게 어른이 돼야 되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질문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몸집만 크다않지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애 때를 생각해서 이 초등학교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부모에게 의지하면 안 되고 더 기숙사에 있는 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누구하고 의논은 하지만 누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부모 의견도 듣고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오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하라 하면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 사람은 이러라고 저 사람은 저러라고 이 사람은 잘했다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온갖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수많은 얘기들 속에 결정은 누가 한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할까? 온갖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 사람이랑 같은 여기 내가 이 학생을 위해서 뒤로 한번 돌아 써봐요. 아니 청중을 보고 한번 써봐요. 괜찮아. 자기 뭐 흉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실험해 주려는 거예요. 자, 청중을 보고 썼어요. 날 보지 말고. 자,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아까 들어보세요. 이 학생을 위해서. 내리세요.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개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개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조금 어떤 게 많고 적지 다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내가 뭐 동물 좋아하는 거, 음식 좋아하는 거, 뭐 온갖 거 물어보면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겠죠. 그럼 자기가 고양이를 키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이고 집에 왜 고양이를 키우노?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이럴 거고 아이고 이쁘다 나비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개를 키우면 아이고 개를 예쁜 거 가지고 있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왜 털 달리는데 왜 개를 집에서 키우노 이러고 이 사람은 이래 말하고 저 사람은 저래 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산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키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굵은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양지식물도 음지식물도 있고 이끼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이게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자연스러움을 적응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경적이니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냥 다 사람이 더 틀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은 문제다, 저 사람 문제다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소나무는 이래 생겼구나, 대나무는 이래 생겼구나. 대나무가 이게 풀이야 나무야 이건 왜 이래 이러지 말고 나무하고 풀이 구분되는데 나무하고 풀 중간쯤 섞인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한테 잘한 사람도 있고 나한테 못한 사람도 있고, 내가 잘해줬는데도 나한테 손해 끼친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익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래 경험해보면 내가 잘해주면 상대가 나한테 잘해줄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못했던 사람이 나한테 잘할 확률하고 내가 잘했던 사람이 나한테 잘할 확률하고 어느 게 높을까? 잘했을 때 잘할 확률이 높아. 내가 잘하면 반드시 잘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데도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못되게 했는데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신 그럴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도 잘할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직 이 다양한 인생 경험을 안 해보고 마치 우리 안에 있던 사람이 키우던 야생동물을 갑자기 이렇게 숲에 방출해 놓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가 도로 사람들이 있는 우리로 기어 들어가려는 거와 지금 심리가 같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시 역시 야생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하듯이 자기는 이제 한 사람의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모하고는 이제 끝을 내야 돼요. 알았어요? 부모하고 끝을 내야 된다니까. 얼굴을 안 본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보호자로서는 끝이 나야 된다면 자기가 독립한 성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것도 없고 지시를 받을 것도 없고 다만 지금 지원을 해준다면 그 스폰서예요. 부모가 아니고. 스폰서가 자기한테 장학금 대주면 장학금 대준 사람한테 자기 좀 의견을 청취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청취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나를 후원해 주면 후원자에 대한 예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지원은 받고 행동은 내 맘대로 하겠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지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성령과 보호자, 미성년과 보호자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제 끝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자연스럽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이겨내야 돼요. 다시는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는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는 이제 한 사람의 성인이다. 그래서 교회 다녀요? 절에 다녀요? 아무것도 안 다녀요? 저 절 다니고 절에 다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108배 늘 절을 하면서 108배 절을 하면서 건강에도 좋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아요. 절을 하면서 첫째, 지금까지 20살까지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독립이 돼야 돼요. 나는 성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계속 암시를 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성인이 돼야 돼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